셀트리온이 합병 쇼크를 넘긴 대신 새로운 리스크가 생겼죠. 대표적인 게 영업권이잖아요. 네, 현재 총자산이 21조인데 영업권이 11조 원을 넘습니다. 헬스케어 사업부 수익성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면 상당한 손실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가령 시장 경쟁이나 가격 압박으로 수익성이 흔들리면 손상차손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는 거죠. 그렇죠. 과거엔 개발비 손상 여부가 관건이었다면 이제는 영업권 손상 여부가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안녕하세요, 원중입니다.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고 하죠. 재무제표의 숫자로 현상을 들여다봅니다. The Best View. 오늘은 셀트리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년 전 합병하면서 새롭게 거듭난 곳인데요. SR본부의 고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SR본부 고진영입니다. 셀트리온에서 이제 얼마 전 실적 전망 공시를 올렸는데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4,722억 원 전망된다는 내용입니다.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6,933억 원이니까 합치면 지난해 1조 원이 넘는 셈인데요. 셀트리온 사상 처음으로 조단위 이익이 나왔어요. 네, 2023년 말 합병 직후 때 비하면 상당히 늘었어요. 연결 기준으로 2023년 영업이익이 6,515억 원, 2024년에 4,920억 원이었거든요. 합병 여파가 미쳤던 2024년에 영업이익률이 13.8%로 하락했었는데 작년에는 28.3%로 반등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제 합병 쇼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수익성은 저하됐고 재무제표는 좀 낯설게 바뀌었고, 그런데 지금 숫자를 보면 이제 꽤 달라졌어요. 매출 채권은 줄었고 이제 자본은 커졌고 지표는 빠르게 안정됐습니다. 이게 정말 쇼크를 털어낸 결과인지 아니면 구조 변화가 만들어낸 착시인지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2023년 말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쇼크의 본질은 사실 실적 부진이 아니라 거래 구조의 급격한 변화였습니다. 기존에는 셀트리온이 생산을 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글로벌 판매를 맡으면서 두 회사 사이 거래가 매출 채권, 재고로 동시에 잡히는 구조였거든요. 합병 이후에는 이 구조가 단숨에 정리됐는데요. 이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니라 셀트리온 최종 시장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가 지금 갑자기 낯설어졌군요. 그렇습니다. 합병 쇼크의 상당 부분은 실적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숫자를 잡는 방식이 바뀌면서 생긴 충격이었거든요. 합병 이후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이제 매출 채권 급감입니다. 1조 6천억 원이었던 게 이제 9,600억까지 줄었거든요. 비록 작년 9월 말 기준으로는 1조 4천억으로 다시 늘었지만,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매출 채권 회수력이 갑자기 좋아졌다가 아니라 내부 거래 매출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합병 전에는 셀트리온이 헬스케어로 제품을 넘기고 그게 매출 채권으로 쌓였거든요. 합병 후에는 이 구조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줄어든 건 체질 개선이라기보다는 정리의 결과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출시한 바이오시밀러 신제품 매출이 늘면서 다시 쌓인 거죠. 그 대신 재고는 크게 늘었어요. 이제 6천억 원이던 게 3조 원 단위로 증가했거든요.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이제 2조 7천억으로 줄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존의 헬스케어가 들고 있던 글로벌 판매용 재고가 통합법인 재고로 그대로 올라온 겁니다. 즉 재고가 갑자기 늘었다기보다는 그동안 밖에 있던 부담이 이제 한 재무제표 안으로 들어온 거죠.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이 이제 연결 기준으로 4조 원이었던 이제 자기 자본이 합병 후에 17조 원으로 늘었거든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회사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평가는 상당 부분 타당합니다. 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공정가치 재평가가 이뤄졌는데요. 대규모 신주 발행과 주식 발행 초과금 증가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단숨에 재무제표의 완충력을 키웠죠. 그 결과 부채 비율은 40%대에서 10%대로 차입금 의존도는 13.4%에서 9.5%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차입금이 느는 추세지만요. 4배 이상 자본 확충 효과가 있었네요. 덕분에 합병 쇼크를 좀 빠르게 흡수할 수 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본 확충이 없었다면 2024년 수익성 하락은 훨씬 더 크게 보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본이 급증하면서 ROE가 떨어지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제외된 웃지 못할 일도 있었고요. 13% 넘던 ROE가 5%, 2024년에는 2%대까지 하락했거든요. 셀트리온은 이제 합병 쇼크를 넘긴 것 같은데 그 대신 새로운 리스크도 나왔죠. 대표적인 게 아마 영업권인 것 같은데. 현재 총자산이 21조인데 영업권이 11조 원을 넘습니다. 이건 미래 현금 창출력에 대한 기대치, 즉 권리금 같은 개념인데요. 헬스케어 사업부 수익성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면 상당한 손실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시장 경쟁이나 뭐 가격 압박으로 수익성이 흔들리면 이제 손상차선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는 거네요. 영업권 일부를 손상 처리해서 비용으로 덜어내면 이제 당연히 단기 순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렇죠. 과거엔 개발비 손상 여부가 관건이었다면 이제는 영업권 손상 여부가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현금 창출력 같은데요. 셀트리온이 투자 계획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CDMO 진출에 1.5조, 미국 일라일릴리 공장 인수와 증설에 약 1.4조, 이제 국내 공장하고 R&D에 3년간 4조, 총합하면 거의 7조 원 수준이에요. 셀트리온은 여전히 캐펙스와 R&D, 자사주 매입 등으로 현금 유출이 많은 구조입니다. 2021년에는 순현금 상태였지만 2022년부터 순차입으로 돌아섰고요. 작년 9월 말에는 1조 9천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이 중 97% 이상이 1년 내 만기입니다. 단기 차입 비중이 상당히 많네요. 그런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셀트리온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달리 이제 중장기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단기 조달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삼성바이오의 주력인 CDMO의 경우 수주 산업과 비슷해서 매출 추정이 쉽고 신용평가가 좋거든요. 셀트리온은 그게 안 돼서 에퀴티 조달이나 CP, 은행 대출 등을 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차입금이 꽤 늘고 있긴 한데 셀트리온의 재무 상태에 좀 큰 영향을 미칠 수준인가요, 이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합병으로 자본이 13조 원 이상 증가해서 레버리지 제표에 여유가 있거든요. 부채 비율이 25%, 차입금 의존도가 13% 정도니까 에비타도 연간 9천억 원 수준이고요. 정리해보면 이제 셀트리온은 분명히 이제 합병 쇼크를 털어낸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도 안정화됐고 이제 완충력도 생겼고 이제 남은 거는 합병 효과를 현금으로 증명하는 건데요.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직접 판매 확대가 실제 마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재고하고 운전 자본이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헬스케어 부문의 이익이 영업권을 계속 충족하는지 이렇게 말이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를 들고 찾아뵐게요. 고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